자, 해보자. 여기 봐보세요. 옆에 보시면 일단 문학책 102쪽이야 얘들아. 102쪽. 자, 평시조, 단시조 이렇게 써있죠. 옆에 살짝 써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자, 조선시대 시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4개 작품 전부 다 조선시대 시조야, 시조. 혹시 시조 형식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안 써도 돼. 지금 어차피 지금 해봤자 너희 기억도 못하고 그냥 들어. 일반적으로 3장 6구라 그러거든. 초장, 중장, 종장이라 그래. 초장, 중장, 종장. 알겠지? 자, 그리고 6구라는 거는 총 6개 구로 돼 있다는 거야. 6개 구. 예를 들어 집방성 내지 마라. 1구. 낙엽엔들 못 앉으랴. 2구. 솔불 켜지 마라. 3구. 어제 진달 도다온다. 4구.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3정 6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시모자 내외라 그래요. 그럼 총 몇 글자 내외라는 거야? 45글자. 알겠지? 45음절 내외라는 거야. 그리고 3장 중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로 고정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형식이거든. 자, 얘들아, 가작품 봐볼래? 가작품에서 종장을 보면 아해야라고 나와있지. 총 3음절이죠. 나작품 보세요. 마찬가지로 아해야 보이죠? 다작품 보면 두어라. 라작품 보면 우리는. 됐나? 이렇게 종장의 마지막 음절은 3음절로 고정시키는 게 일반적인 조선시대 시조의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번 끊어 읽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3일까 4일까? 3음볼까 4음볼까? 이건 꼭 알아야 돼. 4음보야. 알겠어? 시조 형식은 4번 호흡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시조의 형식이다. 자, 해봅시다. 자, 갈래는 평시조, 단시조고요. 성격은 풍류적, 전원적인데, 자, 전원적, 풍류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풍류라는 건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적이란 게 뭘까? 도시일까, 시골일까? 시골 농촌이야. 알겠지? 산촌이나 농촌과 같은 시골 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됐나? 자, 주제 별표 쳐보세요. 주제. 산촌 생활에서의, 농촌이나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 자, 안빈낙도. 하나 더. 안분지족. 자, 안빈낙도, 안분지족 다 비슷한 소리예요. 농촌과 산촌과 같은 시골 생활에서의 불만족일까 만족일까? 만족이야. 시골 생활을 하는 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 알겠니? 이런 게 안빈낙도 안분지족이에요. 자, 그 다음 특징. 생활 소재를 대조해서 주제를 드러낼 겁니다. 대조 별표. 자, 이게 다 체크했으면 1등급 노트로 내려가 보자. 1등급 노트로 내려가 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 가만 볼 거야. 첫 번째 시어의 대조적 의미 나왔죠? 자, 대조적 의미 별표. 자, 집방석이란 거랑 솔볼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올 거야. 이거는 인공적 요소야. 자, 인공적 요소라는 거는 인위적 요소가 되겠죠. 사람이 만든 거. 그리고 자연적 요소는 낙엽과 달이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대조시키거든.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조를 통해 인공적 요소를 강조하는 걸까?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걸까?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야. 자, 두 개 대조를 통해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자, 화자의 정서태도는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주객일체 밑줄입니다. 주객일체랑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무라일체라 그래요. 무라일체. 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염들 뭐예요? 합일 이런 것들 무라일체, 주객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 얘들아 현대어 풀이부터 읽어볼게. 자, 현대어 풀이 책 봐봐. 자, 지프로 만든 방석을 내오지 마라. 수북히 쌓인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솔불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다시 떠오르고 있구나. 아이야, 막걸리와 산나물로 만족하니 없다 말고 가져오너라. 자, 이제 봐봅시다. 우리 집방석에 밑줄 치세요. 솔불에 밑줄 치세요. 그래서 집방석하고 솔불 묶어갖고 인위적 요소라고 쓰면 돼요. 인위적 요소, 인공적 요소. 자, 그 다음에 낙엽 밑줄 치세요. 여기 달 밑줄 칩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자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지프로 만든 방석 필요 없다. 낙엽엔들 못 앉으랴. 밑줄 쳐볼까? 못 앉으랴?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앉겠다는 거야? 낙엽이 앉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걸 무슨 법이라 하지? 서리법이라 그래. 자, 서리법. 자, 집방석 필요 없다. 낙엽이 앉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솟아온다. 돌아온다는 거는 솟아오르고 있다. 그 소리야. 알겠지? 자, 아예야. 자, 동그라미 쳐야지. 자, 뭐의 형식이라 그랬어요? 시조의 형식이라 그랬죠? 종장이 첫 음절, 3음절 고정 때리는 거 시조의 형식이야. 자, 박주산채는 소박한 음식이야. 얘들아. 박주산채는 소박한 음식이야. 자, 소박한 음식이야. 자, 막걸리는 갑산술이에요. 갑산술. 그리고 산나물, 값싼 음식이죠. 그래서 소박한 음식 없다 하지 말고 자, 얼른 내어라. 그럼 이걸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에서의 풍요와 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작품이 집방석 내지 마라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나를 볼 거예요. 나 개관을 봅시다, 우리. 자, 갈래는 동일하니까 넘어갑니다. 성격도 똑같아요. 풍류적, 전원적. 자, 주제별표 얘들아. 자, 전원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풍류입니다. 전원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풍류예요. 자, 특징별표. 중의법 나와 있네요. 자, 중의법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 시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때가 중의법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래서 중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거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거야. 자, 이제 우리 1등급 노트로 내려가 보자. 자, 보세요. 자, 1번 보자. 자연 속에서 실컷 풍류를 즐기다가 검은고와 서책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함. 자, 체크해야 돼. 자연 속에서 실컷 풍류를 즐기다가 1번 검은고와 서책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함. 2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화자는 학문을 멀리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멀리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야. 맞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서책.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화자의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표현상의 특징은 중의법입니다. 별표. 자, 남은 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루 중에 남은 시간, 두 번째는 남은 생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루 중 남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은 생애도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가 많죠. 응? 이제 지금 10대잖아, 10대. 그죠? 저는 이제 40이니까 내가 보면 한 30년 후면 죽을 거예요. 네,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아도 30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은 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의미 있게 지내야 돼. 앞으로 남은 삶을 요걸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의미도 있고 요런 의미도 있는데 자 화자는 지금 어떤 거야? 남은 해를 어떻게 지내겠다라는 거야? 검은고와 서책으로 남은 시간 또는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뭔가 막 관직 생활에 쫓겨서 바쁜 삶을 살기보다는 그죠? 한가롭고 풍요롭게 잘 말했다. 한가롭고 풍요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전원의 남은 흥을 자 요거 별표 3개 칩시다. 이 작품은 내가 딴 건 몰라도 얘들아 이 작품은 외워놓으세요. 외워놓길 바랍니다. 그것도 초장이라도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초장이라도 외워놓으세요. 1 더하기 1은 2죠. 이런 것처럼 외우세요. 외부 지문으로 너무 많이 써요. 외부 지문으로 너무 많이 쓰는 내용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외워놔야 돼. 다시 오늘 내가 공부한 걸 여러분들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외워야 되지만 그건 이제 천천히 나중에 또 내신 때 나오기도 할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요거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제발. 자 이렇게 묶어봐야 돼. 이게 정말 많이 쓰거든. 자 전원 생활에 남은 흥을 전나기라고 하는 당나기에 모두 실었대. 자 얘들아 저기서 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날 때 느끼는 흥겨움이라는 거거든. 흥겨움을 당나기에 실을 수 있어? 흥겨움이란 게 눈에 보이거나 만져져? 아니지. 그럼 뭐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흥겨움이라고 하는 추상적 정서를 당나기에 실었다는 거야. 왜 실었을까? 이 흥겨움이 끝나는 게 싫으니까. 이 흥겨움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써놓으세요, 이제.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요. 추상적 개념의 무슨화? 구체화라 그래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 쫙 해놓고 여기에서 비슷한 표현법을 1, 2, 3, 4, 5에서 고르시오 할 때 많이 써먹어요. 알겠지? 그거 꼭 외워놔 얘들아. 자, 흥이라고 하는 흥겨움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당나귀에 실어가지고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됐어?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일단은 현대어 풀이부터 보세요. 현대어 풀이 봐봐 얘들아. 자 농촌 생활을 전원 생활을 즐기다가 남은 흥을 발을 저는 당나귀의 등에 모두 싣고 계곡이 있는 산에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아이야 검은고와 책을 준비하여라. 그것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자 해봅시다. 자 농촌 생활에 느꼈던 흥을 당나귀 전나귀에 모두 실었대. 자 이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그랬죠. 자 화자는 왜 당나귀의 흥겨움을 실은 거야? 이 흥겨움이 끝나는 게 아쉬우니까. 이 흥겨움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어느 생활에서 느끼는 흥겨움이야? 전원 농촌 생활이야. 알겠니? 자 체크하세요. 여기에서 느끼는 흥겨움이에요. 됐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거나 국내 여행 갔을 때 특히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그때가 재밌었을 때 귀국할 때 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쉽지. 아쉽잖아. 맞아? 그 떠나기 전에 그 설렘이라는 엄청난 그런 감정이 있잖아. 근데 그게 어쨌든 귀국할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어때? 되게 아쉽잖아요. 화자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너무너무 즐거움과 흥겨움을 느꼈는데 그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걸 쭉 가져가고 싶은 거야. 됐지? 두 번째. 자, 계곡 긴 산. 자, 익숙한 길로 흥치며 흥겨워하며 돌아왔대.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농촌 생활 아주 재밌게 즐겁게 지냈죠? 자,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자, 금서열표.
자, 그럼 금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은 검은고라는 악기, 서는 서점할 때 뭐예요? 서자니까 서책. 서책. 자, 금서를 다스려라. 가져와라. 이걸 가지고 남은 해를 보내리라. 뭘 가지고 남은 해를 보낸다고요? 금서를 가지고. 됐어? 자, 그래서 이 남은 해는 뭐라 그랬어요? 남은 시간 또는 남은 생애라고 하는 연들 해석이니까 중위법적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중위법. 자, 됐습니까? 재밌게 놀다 왔으면 공부해야지. 그죠? 그죠? 그 소리예요. 화자는 학문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O야 X야? X야. 알겠지? 자,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작품 가봅니다. 다를 보세요. 자, 오케이. 자, 평시조, 단시조. 그 다음에 성격은 자연귀의적인데 여기 별표. 자연에 귀의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연에 귀의하려는 마음. 귀의가 뭐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자, 특징. 시어의 대조로, 대조 별표. 자, 대조로 주제를 강조했대요. 자, 그러면 1등급 노트 내려가 봅시다. 자, 중요한 거 좀 나왔습니다. 봐보세요. 자, 봐. 화자의 정서태도 볼게요. 자,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며 자연에 귀의하고자 했대. 자, 밑줄 쳐봅시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이 뭐예요? 출세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출세는 결국 뭐였을까? 우리 시대 때 출세는 뭐예요? 돈이지 뭐예요? 그죠? 돈이죠. 응? 일반적으로 그죠? 경제적 풍요로움이지 뭐. 자, 이 시대 때 출세는 뭐였냐면 돈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돈보다는 명예야, 명예. 즉 이거야 얘들아. 과거 합격이야.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고위공무원이 되는 거야 얘들아. 고위공무원. 사법고시는 폐지됐으니까 5급 이상 공무원 되려면 무슨 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줄 알아? 일반적인 통로에서 행자로 시작해. 행. 안 들어봤어? 행정고시. 행정고시.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거 합격하면 몇 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요? 5급이야. 알겠지? 스카이들도 떨어지는 시험이야.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그 5급 장수생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급을 준비하다가 너무 지친 사람들은 7급으로 내려가. 5급 시험, 7급 시험이 호환이 돼 지금. 호환이 뭐지? 과목이 겹쳐. 근데 난이도는 내려가. 알겠지?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면 7급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7급을 해서 합격을 해놓고 계속 몇 급 준비를 하는 거야. 5급 준비를 퇴근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급이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오면 자, 이 시대 때 출세란 거는 결국 시험 합격, 과거제도 합격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쓴 김에 여기다 또 쓰세요. 자, 문과 짝대기 무과 잡과는 버릴게요. 자, 문과는 과거의 종류거든. 지금 우리 시대의 행정고시랑 비슷해. 알겠지? 그래서 문과를 합격하면 뭐야? 엄청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 준비 기간이 평균 몇 년이었을 것 같아?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물론 이제 상위권들은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25년 정도 됐대. 알겠니? 그러니까 평균 합격생 나이가 10대 초반부터 준비하면 30대 초반 정도에 합격했대요. 평균은. 알겠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인 거야.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친 줄 알아?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돼? 원칙적으로는 3년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 과거라는 합격 자체가 되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무과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이 무과 합격이야. 무과 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직업군인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랑 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양반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 얘들아? 양반. 양반은 문무반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그러면 입신양명, 즉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고 자, 좌절하면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며 밑줄 쳐요.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귀의하고자 함. 자,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는 열심히 뭐 했던 거야? 말 그대로 과거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좌절되고 현재는 어디로 가고자 함? 자연에 가고자 함. 이해가니? 그래서 이 변화를 아셔야 돼. 자, 시어의 대조적음입니다. 자, 별표입니다. 자, 첫 번째 서검. 자, 서검에서 서자 뭘 것 같아요? 여기 한자 보니까 이거 뭐니? 이거 한자? 책이야, 책. 서책. 알겠니? 그러면 서검에서 서자는 책이다. 그러면 검자는 뭘 것 같아요? 여기 검자? 우리가 드는 칼, 검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는 문과 시험, 검은 무과 시험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서는 문과 시험, 검은 무과 시험을 말하는 거야. 자, 이것은 결국 입신양명을 보여준다. 밑줄. 그러면 입신양명이라는 건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겠다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과거제도 합격을 말하는 거네. 자, 근데 이 사람 성공했어? 실패했어? 성공했대? 실패했대? 얘들아? 실패했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자연에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을 알 수 있는 시어는 청산이야. 그래서 이것은 자연으로서의 들어가는 귀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서검과 청산을 대조한대요.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 화자는 뭐를 강조하는 거야? 서검을 강조하는 거야? 청산을 강조하는 거야? 청산을 강조하는 거지. 써놔. 자, 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서검을 중시했겠지만 본인이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가봅시다.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보자. 현대어플리부터 봐봐.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돼서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자기가 스스로도 쓸데없는 몸이 됐다고 평가한 거야. 자,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지. 무려 50년 세월을 해온 일이 없이 지냈구나. 여기서 어떤 정서가 느껴져? 나는 쓸데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몸이구나. 5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슨 정서 느껴져? 한탄, 후회. 알겠니? 오케이? 자, 두어라 괜찮다. 어느 곳에 청산이야, 자연이야. 날 꺼릴 줄이 있으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자연은 나를 안 받아줘, 받아줄 거야.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일단은 서검의 밑줄 별표 차죠. 자, 서검이 뭐라 그랬죠? 내가 과거제도 합격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돼? 입신양명.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입신양명, 출세를 말합니다. 세속에서의 출세. 입신양명 출세. 근데 이거를 못 이루고 이뤄내지 못하고 자, 밑줄 쓸데없는 몸이 돼버렸대. 자, 두 번째 50충당을 50년 세월을 해움 없이 지내연정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묶으세요. 자, 여기서 화자의 어떤 태도와 어떤 정서가 느껴져? 자, 회환이 느껴집니다. 글씨 됐죠? 화자의 회환이 느껴져요. 회환 알겠니? 자, 그러면 회환이 뭐지 얘들아? 후회, 한탄 알겠니? 후회야 한탄이야. 한탄. 자, 여기랑 여기서 시적 화자의 후회와 한탄이 회한이 느껴지는 거야. 자, 두어라 3절 고정. 어느 곳 청산이야. 청산 별표. 청산은 뭐라 그랬죠? 자연귀의. 자연에 들어가는 거. 자, 자연귀의. 자, 청산이야. 날
꺼릴 줄이 날 꿰를 줄 일이 시랴야.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도 아니야. 2학기 가면 이제 중세국어 배우시거든. 그러면서 이런 걸 배워 얘들아. 이런 걸 어두자음군이라거든. 어두자음군. 어두가 할 때 두가 뭘 것 같아? 두 빨라 말해줘. 머리두자야. 알겠지? 그럼 어두자음군이 뭘 것 같아? 말의 앞머리에 첫머리에 그죠? 저렇게 겹받침 같은 걸 쓰는 게 어두자음군이야. 현재 현대국어 이런 거 있어 없어 얘들아? 현대국어 없지. 중세국어 때 있었던 거야. 그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쇠꿰리야? 아니고 뒤에 쪽 자음을 발음했어요. 된소리로. 줄 이렇게 발음했어요. 됐습니까? 알죠? 그래서 날 꿰 줄이 이시랴. 날 꺼릴 줄이 이시랴는 겁니다. 밑줄. 날 꺼릴 줄이 이시랴. 자, 무슨 법이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서리법이죠. 자, 의문형적 강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서감을 못 이루고야. 자, 이제 마지막 작품 하고 잠깐 끊었다 가자고. 자, 올라가세요. 자, 봅시다. 라. 평시조, 단시조 똑같고요. 성격은 한정가. 한정가가 뭐냐? 주제별표.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로운 삶입니다. 한가로운 삶, 한정가. 알겠니? 한가로운 삶. 자, 그리고 특징. 자, 언어 유희 별표.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말장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현실을 뭐 할 거래? 풍자 비판할 거래. 풍자 비판할 거래. 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화자는 무언가를 비판하고 풍자할 겁니다. 자, 다 했으면 1등급 노트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다 체크했으면 1등급 노트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잠깐만. 자, 표현상의 특징 봅시다. 자, 첫 번째 언어 유희 당연히 별표 얘들아. 자, 매미 맵다. 왜 매미가 맵다예요? 안 매워요. 매미는 안 매워요. 알겠지? 그냥 맵다 소리가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쓰르라미 쓰다 소리가 비슷하잖아. 맞지? 그래서 매미 맵다 쓰르라미 쓰다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무슨 유희라고요? 언어 유희래. 알겠지? 그러면 언어 유희를 왜 했습니까? 자, 밑줄 쳐놓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매미와 쓰르라미는 자, 세속적인 일에 얽매인 사람들이래. 세속적인 일에 얽매인 사람들을 매미랑 쓰르라미라고 표현한 거야. 화자가. 그럼 얘네들은 옹호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이야? 화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화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에요. 야, 세속의 일에 얽매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니?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권력, 세속적 욕망, 돈, 알겠어요? 오케이? 명예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얽매인 사람들을 매미와 쓰르람이라고 표현했고 화자는 이들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반면 대조. 자, 우리. 자, 우리는 자, 밑줄. 초야에 묻혀. 초야가 뭐야? 시골.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써놓을까? 초야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 초야 자연에 묻혀 안분지족하는 사람들. 안분지족에 비슷한 게 뭐라 그랬죠? 안빈낙도. 자, 자연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 자연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자, 자연에 묻혀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 하는 사람들.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화자는 얘네들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작품으로 가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현대어풀이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읽어봐. 자,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우니 산나물이 맵다고 하겠는가? 박주가 막걸리예요. 막걸리가 쓰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 모른다. 자, 해봅시다.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 우니 밑줄 쳐야죠.
쫙 쥐고 뭐라고 써야 돼요? 세속의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화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옹호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이야? 풍자 비판의 대상이라 그랬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유의야? 말장난? 언어 유의야. 됐니? 그래서 매미가 맵다울고 쓰르라미가 쓰다운이를 통해 세속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언어 유의라고 하는 수사법을 썼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산나물을 맵다고 하겠는가? 막걸리를 쓰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산나물이라는 거 박주라고 하는 박주산채라는 소박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야? 우리는이지. 알겠지? 자, 우리는 밑줄. 잠깐만. 우리는 밑줄. 자, 이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들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의 사람들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사니, 초야가 자연입니다. 자, 맺고 쓴 줄 모른다.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사니 맺고 쓴 줄 모른다. 그럼 맺고 쓴 줄 모른다는 건 뭐야?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모르겠다. 알겠지? 자, 우리는 권력욕, 그 다음에 자, 뭐 물욕 이런 것들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뭐 하고 있어요? 잠깐만. 얘네 둘을 뭐 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네. 써보세요. 자, 얘랑 얘를 대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른쪽에 101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뭐 101쪽이 미안하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자, 103쪽 가보세요. 103쪽. 자, 103쪽 가보면 자, 1번 보겠습니다. 반만 좀 풀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반 풀고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볼게. 자,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 4번 보세요. 근데 4번. 가작품에 과감한 생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어요. 자, 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봐봐. 자, 집방석 솔불은 인공적 요소고요. 낙엽과 달, 박주산채는 자연의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자, 이걸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 한자성어를 주객일체라 그랬지? 주객일체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물자로 시작하는 거? 무라일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이거는 쉬었다 풀 거야. 자세하게.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자, 전원에 남은 흥이라는 나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거든. 자, 3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치세요. 5번도 설명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별표 치시고 6번도. 자, 7번 좀 읽어볼게. 7번 다는 서검을 못 이루고에 대한 문제야. 자, 다의 화자가 쓴 편지를 가정해봤다. 거리가 먼 것은 친구에게 이제 나이가 드니 내가 세상에 나와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드네. 벼슬길에 나아가지도 못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업적 같은 것도 50년 평생 동안 이루지 못했다네. 자, 옆에 거 밑줄. 대신에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나서보긴 했네. 이런 거 있었니? 여러분들, 서검을 못 이루고 해서 화자가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었어? 없었어, 그런 거. 알겠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그러나 지금은 자연에 귀의하여 아무 욕심 없이 사는 삶에 자연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의 라. 매암이 맵다 오고입니다. 1번.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돋보인다. 맞아요. 2번. 얘들아, 맵고 쓴 게 촉각이야, 미각이야? 맵고 쓴 거. 미각 아니? 미각? 2번 틀렸어요. 미각으로 바꿔주세요. 매운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맛이지. 피부야. 자, 3번. 자연 초야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고
대조 형식으로 요거 얘들아 얘랑 얘를 대조했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대조 형식으로 화자 자신의 삶이 무슨 삶인데 자연에서의 삶.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5번 매미와 스르라미는 세속적 일에 얽매인 사람들을 뜻한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고 3번, 5번, 6번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